너무 쉬워가지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얼굴 빨개져. 안녕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최근에 검색 중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인데 아직 로봇 수술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지 못해서 고민이 듭니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 수술에 대한 차이점과 로봇 수술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장 이세민 원장입니다. 제가 사연을 쭉 들어보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조금 더 좋은 수술을 해주고 싶고 전문적인 지식은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어떻게 좋은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을 할 때 사람이 직접 하는 수술과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플랜을 해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결론적으로는 인공관절을 씌워서 새로 무릎을 만들어주는 거에는 같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정렬입니다. 사람이 하는 무릎 수술은 정렬을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그 정렬 자체를 컴퓨터가 재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뼈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수술 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안다는 건 환자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공관절 환자에 대해서 로봇 수술은 가능합니다. 특히 더 필요한 경우는 경골이나 대퇴골, 아랫뼈, 윗뼈가 더 휘어있는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정렬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혈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뼈를 최소한으로 깎고 인대를 최소한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이 피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자체가 너무 휘었거나 너무 다리가 안 구부러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회사별로 여러 가지 로봇 수술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뼈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봤다면 지금은 이 임플란트를 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피 손상을 최소화하고 뼈가 잘라지는 걸 최소화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는 그 톱으로, 쏘로 이용해서 절단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벌을 결장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원은 보통 1, 2주 안쪽으로 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경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걷는 거는 2, 3일부터 바로 걷습니다. 구부림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실 거고요.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1, 2주만 해도 편하게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경과를 보면 한 달 반 정도를 보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걸으시고요. 3개월까지는 점점 좋아지는 코스를 밟고 6개월 이후에는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중요한 거는 상처의 관리입니다. 60년, 70년 동안 썼던 무릎에 어떤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무릎의 상처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병원에 나와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무릎 상처에 뜨거운 건 안 되는 게 중요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근력이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수술 방법이 많아지고 인공관절의 임플란트 종류도 많아지고 로봇 수술도 생기고 환자분들도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들도 결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